자, 지금 뭐 완전히 패닉 상태. 저도 패닉이고 여러분들은 더 심각한 패닉 상태에 놓여져 있으실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2차 전지가 없어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2차 전지 부분은 뭐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주력주에서의 손실 부분입니다. 등락률이 뭐 이거는 만약에라도 2차 전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도 2차 전지 수익이 비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수익 범위가 주력주들의 기준의 손실 범위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나? 6월달 거는 하여간에 6월달 거는 18%니까 이렇게 보면 또 자신감이 생기네. 그러니까 패닉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전문가라는 집단들도 리딩을 할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객분들께서 손실이 있으시다 보니 당연히 하소연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2차 전지는 다 뺏겨 짜증스러워. 이거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하죠? 라고. 그러다 보면 패닉에 빠져요. 지들도 지들의 포트를 몰라요. 종목은 뿌려놓고 싸질러 놓고 운 좋게 뭐 2차 전지 이렇게 뿌려놓은 상태면은 막 신규 가입 막 넘쳐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나서 꺾여질 때 그 방은 완전히 농담이 아니라 메이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저가 상품에 한 1000명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고점 대비 30%, 50%, 70%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찌됐건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니까 저도 지금 삼성전자 2% 빠지고 LG전자가 2%, 삼성전기가 또 2%, 16만 원 돌파할 때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자동차주들도 오늘 뭐 현대차 실적 발표, 내일 기아가 실적 발표 이런데도 2%씩 막 이렇게 밀리니까 굉장히 걱정도 하고 현대로템도 너무 맞았고 현대인프라코 뭐 성화이트까지. 근데 결론은 계좌가 이제 6월달 계좌 수익은 이수베타시스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지금은 이제 우리는 비중 없습니다만 어쨌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 범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28%는 이게 솔직히 겸손 떨어져 18%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 루닛 순절이 된 거고 최근 들어서 솔직히 뭐 손절할 종목이 없었잖아. 또 2차 전지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만 좀 가져가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 한 가지가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모니터링 하신 분들 제 소리 말고 또 다른 거 추가적으로 나는 거 없죠? 뭐 무슨 소리가 나는데? 죄송한데 무슨 소리지? 어디서 나는 거지? 제 목소리인데 조그맣게. 모니터링 하신 분들 어떻게 뭐 좀 없어요? 뭐지? 내 귀가 잘못됐나? 아니요, 지금 스피커에서 뭐 소리가 나. 봐봐, 소리 나잖아. 이게 뭐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베스트닷컴을 켜놓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계속 동영상이 나와요. 동영상 소리. 저거 자칫 잘못 신경 쓰면 안 되겠는데. 자, 성화혜택이 매도가 다시 좀 늘어나긴 하는데도 반등이 나오네요. 일단은 더 보다가 가격적으로 설정 범위 잘 잡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성화혜택 보도자료 뭐 나온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도자료 나온 거.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공시나 뭐 보도자료 나온 게 있나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돌리고 있어서 4%면 뭐 작진 않잖아요. 하여간에 2시에 IR이 있으니까 그 IR 내용 현대차 쪽에 그 내용 보고 대처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7월 포트도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 어제 기준의 시장의 지수의 등락이 지금 우리가 계좌 등락은 18%예요. 뭐 어찌 됐든 18%예요. 제가 패닉에 빠졌든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지셨든 어찌 됐든 계좌 수익은 오늘 기준에 6월 달 거 봤더니 18%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장은 오늘 지금 현재 기준에 0.8%가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 정도 강세. 근데 계좌는 10배 이상의 강세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6월부터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2.81%에서 이제 오늘 0.8 빠졌으니까 2%의 시장이 강세라면 6월 말 종가 대비 우리 계좌 손익이 1%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좀 이 포트에서는 손익이 제한적으로.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여기 이제 뭐 일찍 팔았든 뭐 어찌가 됐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또 이스페타시스의 그 재편입 이후에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계좌의 기준을 보고 좀 마인드 컨트롤 해보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기준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있느냐라는 기준이에요. 잘 보시면은 오늘 국내 증시가 0.8 빠져요. 이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 죄송스럽지만 와닿지 않겠지만 이건 진짜 정신 나간 거다. 그리고 지금 한번 더 뿌려주세요. 그 우리 교육 자료 있죠?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라는 거. 그거 꼭 다시 한번 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의 선물이 0.03, 0.19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세요. 미국 선물이 하루에 장중 기준에 1% 이상 변동이 나오면 위든 아래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생각하세요. 1% 미만은 전혀 신경 쓰실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새벽이잖아요. 시간 외란 말이에요. 거래 대금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쪽을 보면서 변동이 나오는데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볼 때가 두 군데뿐이 없는 거예요. 두 군데뿐이 없는 거예요. 정신 나간 애들이나 10시 반 돼서 뭐 중국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중국 증시의 영향은 단 1도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 동향에 영향은 있어도 중국이 하루에 5%, 7% 빠져도 영향 안 받아. 그게 대표적으로 2015년도 5월부터 7월까지 흐름이에요. 하루에 5%, 7%가 빠져요. 중국 증시가. 근데 그 이전에 비이성적으로 올라왔거든 사실. 하여간에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의 선진시장은 니케이뿐이 없어요. 그다음 우리가 반쪽짜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간대 호주 보는 거고 중국, 항생, 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 우리나라 0.8% 밀려있는 이거는 진짜 뭐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 2차 전지의 추가 폭등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종목이 휘청하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상황에서 야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표현이 죄송스러워서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기회죠. 매번 그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한 것처럼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로 확인을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원고에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원고에서 원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고 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자리가 다 팔고 도망갈 자리냐 아니면 편입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자리냐.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가 뭐 2차 전지에 몰빵만 해야 되는 자리냐. 요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시장의 흐름은 무조건 연동돼서 간다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는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한 시기 2015년 12월 그러니까 11년 6개월 만에 혹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에 8번의 FOMC가 있어요. 8번의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8번의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안 빼고 25bp씩 0.25%포인트씩 17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응?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요 상승 추세 부분 요 부분은 금리를 인상하면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때 똑같이 빠져요. 전체적인 추이에서 제일 강했던 게 계속 미국이었고 그리고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바닥 찍을 때 똑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찍고 똑같이 유동성이 풀려서 똑같이 고점을 찍고 그중에 강한 게 이제 똑같이 강한데도 그중에 더 강한 게 막 고점을 막 어마어마하게 넘기 이게 이제 미국 쪽. 왜? 이쪽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똑같이 또 10월 달 저점을 똑같이 찍어요.
9월 말 10월. 9월 말 10월 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은 이제 유럽이 4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그 다음에 일본이 6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다 넘긴 거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는 3,200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2,600인 거야. 그럼 이 디커플링이 수십 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지금만 우리나라만 바보냐? 아니에요. 항상 그리고 디커플링이 일부 나오거나 했을 때는 항상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나라만 뭐 바보고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결론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4% 밀려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우지수는 주가 평균 방식의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평균치를 내놓은 겁니다. 3,300 곱하기 96 4.10이니까 얼마예요? 3,168포인트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로. S&P 500 지수는요. 다우지수가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상징성이라면은 S&P 500 지수는 500개 종목, 우량 500개 종목에 대한 실질적인 지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3,300 곱하기 얼마? 95%의 기준으로 잡으면 얼마? 3,135포인트. 응?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 고점 대비 12.75입니다. 기술주들이 어려워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나스닥 지수도 그렇게 따지면 3,300 곱하기 얼마? 87.25%? 8725? 2,880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개뿔이나 나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돼? 그렇게 따지면 기술주의 비중이 우리는 40%대예요. 그 2차 전지에 지금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으려나? 어찌됐건 다시 같이 봅시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보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대만이 70% 비중인데 걔네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해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 0.76, 41.79네요. 여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까지도 전부 전기전자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가 2,880이에요. 우리나라 지수 대비 280포인트가 더 위에 있습니다. 260 그럼 딱 10% 위에 있네. 여기서 딱 10% 그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대만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솔직히. 대만을 국가로도 인정을 한 해만에 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 고점 대비 7.88이야. 그러니까 기술주 비중이 높다고 해서 못 간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거리 귀도 담지 마시란 얘기고,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런 얘기 시장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끝나나 그런 헛소리 하는 거 듣지 마세요. 독일 지수 보시면 3월 달에 이렇게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2020년 3월. 이때 글로벌 증시 아무 데도 안 깨졌어요. 유럽만 깨졌어. 근데 깨진 것도 아니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린 거는 딱 3월 한 달. 그리고 꼬리 달고 돌리는데 이게 월간 기준으로 14% 등락, 주간 기준으로 10% 등락, 일간 기준에 하루에 5%씩 깨졌다고. 요거 3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변동이 있었는지. 다우는요. 다우도 없었어. 3월 달에 유럽만 깨진 거예요. 유럽만. 그리고 깨진 것도 아니야. 돌렸지. 순식간에 무너졌다 돌렸지. 왜? 핵전쟁 얘기까지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유럽 쪽에 좀 부담 요인인 거고, 실제로 뭐 핵전쟁이 난다 이런 개념보다. 그렇게 되면 뭐 금융시장이 폭락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금융시장이 폭락은 무슨 개뿔 폭락을 해. 금융시장 자체가 안 열리지. 9.11 테러 기억 안 나세요? 결론적으로 독일, 프랑스 전부 사상 최대치. 전부. 똑같이 움직임 가지고 가던 쪽에 똑같은 강세 흐름. 유럽 사상 최대치, 일본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미국 3,100포인트, 3,200포인트 수준. 나스닥을 왜 따져서 보더라도 어찌됐건 12.75예요. 2,880포인트 수준.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닥이 오히려 정상이라니까. 글로벌 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에 코스닥이 정상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비이성적이고 뭐 2차 전지가 너무 가고 이 더러운 장이고. 왜 더러워? 2차 전지가 왜? 지금 방안에서도 저는 분명히 매도 사인을 다 드렸어요. 분명히 저는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안에서 사실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근데 계속 저는 지금도 정리하세요 하는 거예요. 왜? 내일 또 오르더라도 고점 대비 꼬리가 3%, 5% 달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한다? 언제 차익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차익 실현하시려고? 그 부분도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포스코 퓨처엠을 아까 예를 드리고 다른 것도 예를 들어드렸는데 과연 지금 정리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 제일 오래 갖고 왔고 제일 주력으로 가지고 왔던 포스코 퓨처엠을 예를 든다면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어깨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파는 게 가슴에 파는 거야? 배꼽에서 파는 거야? 아니잖아. 그 부분만 조금 컨트롤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11.56입니다. 그러면은 그나마도 얘가 나스닥하고 비슷한 거고 그리고도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야 된다는 거고 얘 지금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어요. 거래가 실리면서 강세를 띄는 거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도 똑같다는 얘기야. 거래가 실리면서 강세를 띄는데 아니 이때 당시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 폭등 나올 때 아니 코로나19 나오고 이 폭등 나올 때 뭐라 그러세요 다들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좀비가 세상에 튀어나올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정신머리 없는 친구들 얘기를 뭐 하려고 듣냐고. 경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방송 나와서 방송이냐고. 케이블 TV가 케이블 TV는 방송이 아니에요. 방통위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HTS 그대로 보고 쓰고 있잖아요. 종편에서는 HTS를 못 꺼내요. 그 간접 광고가 된단 말이야. 그게 케이블 TV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코스닥의 이 흐름을 비이성적이네 아니야. 2020년도 그 저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누가 가냐고.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신풍제약 대주주가 다 팔아먹지는 않았지만 대주주가 지분 팔아먹는 그런 업체가 비이성적으로 폭등이 나와도 거기서 수익을 내는 쪽이 있고 못 내는 쪽이 있고 거기에 몰빵했다가 마지막에는 다 깨져나가고 시장에 퇴출되는 쪽이 있고 한쪽은 아예 그거 수익 입에도 못 대본 쪽도 있고 지금도 적절하게 가져가면 돼요. 꼭 2차 전지여야만 돼? 아니야. 2차 전지가 쉬어가면서 만약에 다른 쪽이 한미반도체 상한가 그 다음날 20% 폭등 이런 식의 흐름이 다른 쪽에서도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유가증권 시장이 바본 거예요.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 혼자 못 갔잖아. 그런데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 덕분에 거래가 실려 있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비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인 게 있지. 근데 윤정두가 말씀 안 드렸어요? 시가총액이 불과 이거를 괜히 뺐나? 다시 넣어주세요. 이거 괜히 뺀 것 같은데 괜히 뺐나? 아니야. 그냥 원고가 많으면 냅두고 원고 별로 없으면 넣어줘. 그리고 원고 최대한 일찍 줘버려요. 거기 말 나오니까 방송국도 없으면 없는 대로 할 테니까. 그리고 7월 이전 거 자료 넣지도 말고 또 원고 내용 많으면은 종목별로 많이 넣지도 말아요. 어차피 다 못 봐. 그리고 지금 한번 싹 원고 물갈이 할 기준도 됐어. 요거 이제 그 20일 날 방송하면 자른 거 보면은 거기에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8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에 대한 예를 들어 잡아드렸고 무슨 말이냐면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24일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근데 순이익이 둘이 합쳐서 1조예요. 근데 기아하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 비이성적이잖아.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런 수준에서도 시가총액 몇이? 네이버가 항상 3위에 놓여져 있었고 카카오가 장중 기준에 2위까지 올랐었어요. 그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없을 때입니다. 이성적인 것 뭐 어떤 기준이 이성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에 있는 게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이게 비이성적이지. 유통 물량이 82.84%가 묶여 있고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유통 물량 잠겨 있고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유통 물량 잠겨 있고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품질 주다 보니까 저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 90%예요. 기관 지분 빼고 못 빼고 나면 아무리 성장성이 나발이고 얘가 어떻게 시가총액 5위에 있나? 유통 물량이 없어서 저 시가총액이 일정 범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화폐 가치 훼손된 거는 확실하잖아요.
인건비 올라갔고 물가도 당연히 올라갔고 짬뽕값도 올라갔고 안 내려오잖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라면값 내린다고 뭐 전체 물가 내려오나? 결론적으로는 그 물가에 연동돼 있는 쪽은 강세를 띠는 거예요. 한국전력 99년도까지 시가총액 1위였어요. 99년도 8월? 7월인가 8월인가 삼성전자가 1위로 치고 올라왔고 한국전력은 지금 20위 안에도 없을걸요 아마. 어? 뭐 우량주라고 다가?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도 순위에서 탈락되는 업종이 나올 거고 순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업종이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탈락되는 업종이 또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거품이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어도 거품은 거품이다. 이건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거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아니 3%, 5%, 7% 밀리는데 안 팔아? 어?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고점 찍고 월요일 날 23% 오르다가 7% 밀리는데 안 팔아요? 9%까지 밀리는데 안 팔아? 근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야? 땡큐하다 이거? 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쉽더라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2차전지 얘네가 아니더라도 한미반도체 성우와 혜택도 상한가가 나오는 장이니까 1조 이상짜리 저렇게 상한가 나오는 경우 드물고요. 거래대금이 예? 거래대금이 지난해 하반기에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딱 두 종목 있었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도 한 달에 뭐 거래대금 1조 넘기는 게 두세 번뿐이 안 나왔었고 한두 번, 두세 번. 그리고 1조 넘긴 게 현대로템이 8월 24일 날 1조. 그리고 누구예요? 카카오가 11월 11일 날 1조 넘기면서 20% 전후 수준의 변동률이 나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진다?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올해 들어서 2월 달부터 속된 표로 미친 듯이 2차 전지 날아간 거거든요. 더 정확히 따지면 1월 26일 날 포스코 피처엠이 그 당시 기준에서는 엄청난 거죠. 얼마나 나왔길래 14.33% 1월 26일 날. 근데 그때 거래대금도 1조가 안 돼요. 그리고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 8% 오르고 10%인가요? 그다음에 2월 8일 날 에코프로가 22% 오르고 그래도 거래대금 1조가 안 나와요. 응? 시장의 거래대금이 가장 낮을 때가 유가증권 시장이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이게 21년 1월 딱 1년 만에 돈이 얼마나 풀렸냐면 44조. 근데 여러분들이 과금하고 보고 있는 그런 뭐 전문가네 우리 선생님 하는 애들이 이 조차를 몰라요. 거래대금 저렇게 터져서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 유동성의 힘이었다는 걸 모른다고. 지금도 유동성의 힘이지. 2차 전지가 막 템버거네 뭐 폭등 나오네 미쳤네 하니까 돈이 쏠리는 거 아니에요. 없는 돈까지 지금 들어오는 거라니까. 펀드에 ETF에. 이러다가 미국 증시가 다우나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어요 하면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오겠지 시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다시금 18조까지 올라오고 20조까지 형성됐던 그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에 육박하고 그러면서 코스닥 랠리가 나온 거고 응? 코스닥에 이번에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유가증권 시장은 이번에 거래대금이 바닥이 5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그게 바닥일까 아닐까? 바닥이지. 왜? 돈이 미친 듯이 풀렸고 회수가 됐어도 많이 풀려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5조까지 내려왔다? 2020년 1월 2일 수준으로 내려왔다? 대바닥이지. 그러면 거래량 대바닥이지. 거래대금 대바닥이죠. 코스닥도 4조 3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유동성에서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2020년 5월 달은 얘는 정상이었어. 시젠 EDGC 랩지노믹스 수젠 때 고점 대비 지금 70%, 80%, 90% 밀려있죠. 왜?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 있었으니까. 신풍제약은 안 그래? 근데 이 종목군들 종목 4개가 이 당시에 4조 터졌어요. 저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 미쳤다고. 저 때도 똑같이 두 가지 불립니다. 하나는 몰빵해라. 그리고 결과는 다 퇴출됐지. 또 하나는 이런 종목 사면 큰일 납니다. 저 좋은 장에 수익을 못 내. 그리고 장만 탓하는 거야. 안 좋은 장이라고. 황금 대바닥 주 찾자고. 정신 나간 거지. 결론적으로 그 후폭풍은 이렇게 돼요. 결국은. 어? 이게
진단키트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형제가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겼다니까요. 장중 기준에.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다니까. 거래대금 작지 않게 터져요. 3조 6천억 이 셀트리온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3조 4천억인가? 그게 액면 분할 선언했을 때, IR 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돈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3조 6천억이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하고 이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 막 27조까지 갈 때 하루에 4조씩 터지고 그리고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삼성전자 44조 터지고 8조 삼성전자 8조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12월 23일 날 1조 8천억? 응? 저게 21년도에 1월 8일 날 5조? 현대모비스가 이날 장중 상한가 찍은 날이에요.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상한가 찍은 날이에요. 이때는요. 지금의 2차 전지가 아니라 이때는요. 보세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거래대금이 어때? 4조 8천억.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였어요? 월요일 날 4조 6천억이라고. 거래량이 뭐가 중요해? 2천원짜리 1억 주 터져봐 2천억 분이다 내 거래대금. 거래량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중요한 거지. 근데 거래대금 방송에서 보여주는 쪽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안 나오잖아. 21년 1월 8일만 해도 1조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게 7종목씩 나와. 지금은요. 6월달까지도 1조 이상 터진 게 없었어 또. 3, 4월달 정점 찍고 나서 5월달에 훅 감소했잖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직원분들 6월달, 7월달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PPT 한 장에 좀 넣어달라고. 넣어주세요. 응? 넣어주세요. 6월달, 7월달. 아 그래요? 주세요. 그럼 올려주세요. 올려주셨는데 그럼 제가 못 본 거고. 그럼 항상 제 컴퓨터에 자료 있죠. 교육표 작업하는 자료 위쪽에 있어. 23년 교육 자료라고. 거기에 넣어주시면 돼. 그거 같이 봅시다. 지금 올려주시면.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니까 다른 분들도.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래대금이 2차 전지에만 쏠리는 게 아니야. 물론 에코프로처럼 뭐 10배 이상 11만 9천 원이었으니까 11만 9천 그게 1월 말에 저점이거든요. 에코프로가. 그럼 15배는 뭐 대략적으로. 그럼 15배가 올라오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치더라도 15배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 수준이면요. 예전에 2003년부터 2006년도에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주들이 얼마? 33배 올랐어요. 33배. 현대중공업이 33배 올랐다고. 15,900원에서부터 55만 5천원까지. 33배. 잊어먹지도 않아. 왜? 교육교재로 다 만들어놨었으니까. 33배. 그러면 장비 부품 업체들 어떻게 됐겠어? 난리 났겠지. 어쨌든 이 당시에 이 거래대금과 함께 삼성전자가 3개월 만에 얼마 80% 올라요.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전부 3개월 만에 70%, 80%씩 올라옵니다. 지금 뭐 터햄버거 얘기하다가 70%, 80% 얘기하니까 뭐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겠는데 에이 정상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되고 44조라는 거래대금이 넘겨져야 되는데 넘겨지는 시점은 미국장 이제 다우지수 사상치대치 고점 찍었네 하면 넘겨지겠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도 3,000포인트를 넘기겠죠. 금방 넘겨요 금방.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자금 푹 들어와서 움직이면 금방. 1월 11일은요. 8조를 넘겼다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정점이에요. 이게. 8조 넘기면서 변동성 났다 꼬리 달고 내려온. 그리고 거래대금 20위짜리가 5천억이 터져야 20이었어요. 지금은 1,000억만 터져도 20위 안에 들어왔었거든. 최근에. 그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거래대금 좀 막혀가지고 4조 돼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름 만에 더블 수익 나는데 13조에서 27조 가는 게 그게 이성적이라고 표현합니까? 비이성적이잖아.
그걸 뭐 또 말꼬투리 잡아서 에이 100%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 지금 뭐 15배 올라왔잖아. 그렇게 꼬투리 잡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얘네들도 저점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올라와 있죠. 얘네들도. 응? 하이닉스 못 올라온 거 같죠. 2015년 12월 대비해서 시장 지금 30% 올라와 있거든요. 하이닉스 300%대 올라와 있어요. 에게 에코프로는 15배.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항상 2위였었잖아요. 자, 결론 지금의 거래대금 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그 4월 달에 4월 달에 일동제약의 거래대금이 1조씩 넘긴 적이 있었어요. 9,700억이었나? 1조를 못 넘기고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잠시만요. 그다음 기준에 그다음 기준에 하반기 기준에서 거래대금 1조 넘긴 거는 말씀드린 8월 24일 날 현대로템 그리고 카카오 11월 11일 날 저거 말고는 하반기에 단 한 종목도 1조를 넘긴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코스닥이 4조 3천억 원대까지 거래대금이 급감을 해요. 20조 터지던 애가 하루에. 근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4조 3천억 터지는 전체 코스닥 시장이 지금 450조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포스코 그 홀딩스 하나가 월요일 날 4조 6천억이 터졌어. 그러니까 거래대금 정점의 인식이 슬슬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어제 기준에 두 종목 거래대금이 5조예요. 두 종목 거래대금이. 그게 4월 11일 날 5조를 터뜨리고 그게 정점이었습니다. 그 거래대금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거래대금 1조를 넘긴 거는 2월 28일 날 LNF였어요. 2월 28일 날 LNF. 다행히 LNF 같은 경우에 28만 3천 원에 얘도 고점 대비 밀리언 기계적으로 정리합시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아마 푸르니망 선생님께서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LNF VI 하셨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 제가 계좌 검사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매도 사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말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문자를 못 내보내 드린 제가 이제 뭐 가장 바보 같은 전문가로서의 어찌 보면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어 한 이틀 3일 욕 먹고 말아야지 뭐. 대신에 개별적인 기준과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계 기준에서 2차전지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터져서 움직입니다. 대신에 고점 찍고 밀리면 차익 실현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막 5%씩 밀리고 7%씩 밀리는데 에이 뭐 오늘은 그냥 갖고 가보지?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손절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설정하시고 대처하신다면은. 근데 그냥 막연히 뭐 얘가 못 움직였으니까 얘도 갈 거고 얘도 뭐 오늘 뭐 한번 날아갈 거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들어가도.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래가 가장 터져 있는 쪽, 가장 센 쪽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도 우리가 차익 실현해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미 포스코 그룹주들 쪽에 집중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내일 꺾일 거냐 모른다니까 저도. 개장초부터 에코프로 BM을 들여다본 게 뭐예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들여다보잖아.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3조 3천억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홀딩스의 4조 6천억 그러니까 4조에서 5조 사이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고점을 넘겨야 신뢰도가 있다. 안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올라가. 그렇다면 얘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제가 문자를 안 드려도. 문자를 못 드리는 이유가 우리 종목도 휘청되고 있는데 굉장히 크게 휘청되는데 자칫 과도한 조정이 나올까봐의 기준도 있고 만약에 오늘 어제 정도 수준만 됐어도 뭐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어제 정도만 돼도 자 에코프로 거래대금 터지고 또 에코프로 BM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이네요. 매수. 검색기에 떴네요. 매수. 왜 못하냐고.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어려운 거는 그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산가리 선생님께서도 독립을 하셨지만은 개별 기준의 매매가 월등히 긍정적이신 분들 독립하시는 거 다 상관없어요. 또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는 거 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떤 거? 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 7% 9% 빠지는데도 에이 냅뒀더니 그 다음날 더 고점 넘기던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걸 쭉 볼게요. 그냥 일단은 3월 6일부터 1조 넘기는 종목이 생긴 거예요. LNF 2월 28일 이후에. 그 이전에는 없었어. 올해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 두 종목, 올해 2월 28일 날 한 종목.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정확히 쉬어봅시다. 한 종목, 두 종목, 1조 넘기는 거, 세 종목. 3월 달에 네 종목, 다섯 종목,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3월 달에 15종목이 1조를 넘긴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거래대금이 1조 2조가 아니라 3조 4조야 이제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오늘 3조 3천억, 월요일 날 4조 6천억, 어제 3조 5천억. 개인들이 2%나 샀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위로 쌓아 올리는데. 4월 달에는요. 마찬가지예요. 4월 달에도 많아. 근데 이제 4월 19일부터 이제 정점 찍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급감을 해. 4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아니 오르든 내리든 1조 넘긴 거. 어? 삼성전자 빼고 네 종목. 다섯에서 일곱. 삼성전자 빼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더 넘어가죠.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여섯 개. 3월에 15개, 4월에 26개. 그래 나서 정점인 거예요. 그냥 끝. 5월 2일 날 끝. 그리고 없어. 5월 26일, 30일. 하이닉스가 1조 넘기는 거. 없어요. 5월 내내 없는 거야. 이 두 종목이야. 세 종목. 26개까지 있던 게.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거예요. 뭐 별게 없는 거야. 쉬워.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거래가 터지느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와, 이 종목들의 수익을 내가 다 냈구나. 여러분들이 다 냈어. 이 종목 중에서 우리 놓친 거 있어요? 홀딩스는 퓨처엠을 갖고 있으니까 홀딩스 매매를 안 했고, 나머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매매 안 한 거 있어 우리가? 안 한 거 있어. 뭐 EV 첨단 소재인가 뭐 이런 건 안 했지. 1조를 넘겼었어도 걔 빼고는 다 했지.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거는 교육용으로만 언급해드리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 거 있어요? 다 들어갔지. 얘기했잖아요. 이 수익조차도 못 내는 쪽이 많아요. 무서워서 들어가겠어. 나도 무서운데 지금은. 무서운 거보다 우리 쪽이 깨지니까 이게 뭐가 무서워? 딱 기계적으로 대처하면 되지. 그래서 종목 검색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기만 조금만 활용하시면 아니 왜 못 들어가? 윤정두가 쫄보여서 못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떴으면 들어가면 되잖아. 들어가고 얼마나 폭등이야. SK 아이테크놀로지 얼마 6%에서 지금 얼마 22%. LNF 마찬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가 뭐 28만 원이었잖아 아까. 그죠? 30만 원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안 떴나? 떴지? 그리고 상한가고. 이거 저 순방향으로 주세요. 순방향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6월 1일부터 시가 거래대금 1조 이상 넘기는 거 아까 5월까지 봤죠? 6월 1일부터 보자고. 없어. 없는데 이 6월 달에도 우리는 더블 수익을 낸 거예요. 누구로? 이수페타시스, 또 루닛, 또 포스코 DX 거기서도 뭐 충분한 변동성 수익 냈고. 6월 7일까지 1조 이상짜리가 에코프로 하나입니다. 한 종목. 그 다음에 없어. 삼성전자만 이제 좀 나왔고 두 종목. 에코프로가 두 번째 나왔고 얘 2조 5천억 터지던 애예요.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없어. 세 번. 없잖아요. 없는데 뭘 바래. 없는데. 이게 정상이다? 아니야. 거래가 터지는 게 정상이지. 그래야 위로 올라가지.
6월 달에 3번 나왔어요. 그럼 7월은 어떻게 됐습니까? 7월 에코프로 하나 고점 넘겼죠. 둘, 셋, 넷, 그 다음에 삼성전자고 에코프로 다섯, 그 다음에 금양 여섯, 얘도 시간에서 아마 움직였을 것.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둘, 열셋, 삼성전자 빼고, 열넷, 열다섯, 삼성전자 빼고,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21일까지 서른하나, 24, 25 거 주셔야 되고, 지금 이것만 서른하나예요. 5월달, 4월달 26개보다 더 많아. 그리고 거래대금 규모 자체가 달라. 그리고 어제 야간에도 지금 에코프로 가격이 앞에 일자가 빠져버리는데, 요거 거래대금 상위 특히 할 때에는 현재가 거래대금 수치 다 확인해서 거래량까지 수치 확인해서 조금씩 늘려줘야 돼요. 좁더라도 어떻게든. 이해되세요? 답을 포스코 그룹주들 왜 가요? 아, 포스코 그룹주들이요 끝내주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읽어보셔가지고 그거를 자기 건 인양 떠드는 사람한테 돈 갖다 주지 마시고, 기본적인 분석의 기준에 성장성은 인정을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서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 거래 대금이란 말이야. 그러면 진짜 윤정도가 먹고 사는 걸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얘기잖아.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 대금 없을 땐 시장 자체도 못 가고 종목도 못 갑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씩 옥석 가리게 하는데 소형 잡주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극대형주에서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자동차주에서 뭐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를 안착을 합니다. 장중 기준으로. 그리고 풀리긴 했지만 그게 거래가 그렇게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10조짜리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계상초부터 거래가 실렸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뭐 그 가격에서부터 월등히 더 치고 올리진 못했지만 어제 기준 대비해서는 어제 기준에 방송에서 뜬 게 얼마 42만 원이에요. 13시 20분에 2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문자를 못 보낸 윤정도를 혼내시고 그럼 검색기를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VVIP 방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50만 원에 50만 주면 야 이거 오늘 500만 주 나오겠는데 개별 매매 가능합니다. 무리수 안 두겠습니다. 우리 종목만 편하면 좋겠는데 우리 종목이 너무 깨집니다.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들어가고 추가적인 폭등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나와줄 수 있겠느냐. 그거를 좀 가늠해 봐야 되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다. 야 이건 100% 오늘 상한가 갈 거야. 앞으로라도 갈 거야. 앞으로라도 10만 원 넘길 거야. 그게 뭐 그 자신감이 어마어마하다면 그 자신감의 기준이 펀더멘털적인 요인, 그잖아요. 저평가 상태라는 그런 요인. 그리고 수급, 누적 수급이 뭐 유통 물량도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요인. 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건 없고 지금 컨센서스 보면은 저평가가 아닌 상태에 누적 수급도 그닥 엄청난 뭐 매집이 들어온 것도 일단은 아니고 그런 상태에 야 그냥 뭐 앞으로 성장한대라고 해서 몰빵하자? 에? 만약에 오늘 상한가 갈 줄 알았으면 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가져? 싹 다 팔아가지고 얘를 샀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이 결과론 쪽에 자꾸 맞춰지면은 그 이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우리가 하고, 뭐 오늘 같은 날 얘를 사면은 돌려줄 수 있겠다 그러지 말고 센 놈을 잡고 센 놈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죠. 센 친구라는 게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어떻게 해요? 1조 이상짜리 종목 15% 이상은 안 따라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서 포스코홀딩스가 11%네. 그죠? 에코프로 BM이 14%네. 그럼 따라붙더라도 얘네를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휘청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더라도 변동률이 그나마도 얘네가 속도면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등락률에서 덜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얘는 이제 어차피 29%니까 못 따라붙고, 얘도 19%니까 못 따라붙고, 얘는 일단 꼬리가 너무 긴 거고, 그잖아요. 꼬리가 없고 강세를 띄는 종목군에서 잡아내야 된다면 그 기준이에요. 그럼 개장초의 기준에서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개장초의 기준에서도. 내일도 당장 마찬가지고. 거래가 터지느냐의 기준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을, 이 방송이 왜 이런 내용을 교육을 할까라는 부분은 첫 번째 기준은 시장 지수가 터무니없는 그 눌림폭으로 되어 있다. 막연히 끝내줍니다, 잘 갈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보시라는 거고, 글로벌 경기 동향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장이 빠진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결론은 윗방향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36년이 아니라 100년을 갖다 붙여놓고 해석을 해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첫 부분에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오늘도 그렇고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그렇지만은 2차 전지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이유 없고, 모든 거래 대금이 그쪽에 집중된다면 그쪽을 들여다보는 게 옳고, 여기서 꺾이면 죽습니다 아니라 그랬잖아. 역V자형으로 막 이렇게 폭락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극대형주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쏠려 있는 2차 전지 종목군들, 우린 포스코 그룹주들에 좀 집중한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뭐 어제 기준에 에코프로 BM이든 뭐 금양은 못 들어가. 다만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가 있고 이런 종목은 조금 피하자는 거고. 그래서 비이성적이에요. 더러운 장이에요. 얘네만 가요. 더러운 장이라는 거는 글로벌 지수가 다 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가는 게 그게 짜증스럽다는 거지. 2차 전지가 이 거래대금을 터뜨려주고, 전체 시장 거래대금 터뜨려주고, 2차 전지가 템버거가 나고 난리가 나서 시장 이외에 주식을 안 하는 분들까지도 우리 펀드 상품 들어야겠다. 2차 전지 섹터에 돈 들어가면은 그나마 뭐 몇백 프로 수익 냈다고 지들이 광고하고 있어요. 누가? 자문사하고 증권사가 우리 상품 ETF 상품 수익률이 360%를 형성했습니다. 있다고 광고를 하니까 돈이 몰릴 수밖에 없지. 2003년부터 2007년에 그 300%의 폭등 랠리처럼. 굉장히 좋은 장이고, 이게 비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동률에 대한 부담 요인은 있지만 저렇게 자금 몰린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못 들어갈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 두 가지를 드린 거고, 문자 못 보내드린 거는 죄송스럽지만은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해가면서 대처하겠다. 세 번째 기준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력주가 어렵더라도 시장이 나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가격 되돌림. 지금 뭐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근데 52주 고가 찍고 밀린 거죠. 그런 데서 좀 자신감 가져가시고, 포트 비중이 뭐 몇백 %의 수익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에서 수익률 부분,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윤정두가 팔아 그래도 안 팔고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조금씩이 아니라 과감한 판단으로 차익 실현 부분도 명확하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또 잡더라도. 거기까지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다. 두 번째 기준은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그게 뭐 무조건 비이성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 없다. 앞으로 어떤 종목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20몇 %씩 올라오더라도 이거 과도해,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면 계속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지금 오늘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도 힘들고 저보다 더 힘드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867개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야. 1472개야.
지저분한 장 2차 전지만 가고 그럼 2차 전지 사면 되잖아. 왜 계속 똑같은 도돌이표를 내요? 2차 전지 사시면 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혼자 하기 힘들어요. 기다리세요. 그럼 윤정부가 자신감 회복해서 제대로 또 막 그냥 막 강력하게 잡아드릴 때까지. 우리가 LG화학 없어요? 그래도 있잖아. 그나마 2차 전지. 현대로템, HD 현대인프라코, 성화이텍 좀 굉장히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충분하게 누적 수급 범위나 실적 바탕을 해서 들어오는 수급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가셔야죠. 네? 그렇게 해서 비중만 어찌됐건 조금만 잘 조정을 하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까지도 이제 뭐 한 템포 놓쳐버린 그 기준이 있지만 2차 전지 뭐 내일도 저런 변동이 나온다면 볼 거예요. 다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 투자 경고 다 들어갈 거예요. 단기 변동성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변곡일 기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종목별로에 다 차이는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마치고 2차 전지가 다 이렇게 끝나면 내일 한 템포 더 또 업이 돼서 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막연한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66,000원 차익 실현, 상한가의 차익 실현, 상한가 풀릴 때 차익 실현,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50%가 더 올라온 거예요. 그죠? 정확히 50%, 99,000원 뭐 50%가 채 안 되겠네. 어찌됐든. 근데 우리도 그만큼의 수익을 냈죠. 최소 30%, 40%, 50%.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또 그 밖에 에코프로는 뭐 수익 안 냈어요. 포스코 퓨처엠에 그래서 비교를 해드린 건데, 재편입 기준 이후에도 포스코 퓨처엠도 50%의 수익은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3번의 전량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그리고 2번의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해서 오히려 이제 더 밑에서 사서 더 큰 수익을 냈다.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1월 달에 그 저점 우리가 또 들어간 18만 원대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하면 여기서부터라고 잡을까요? 이렇게 해서 20만 원이라고 잡아도 20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전에 사고 팔고 공식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을 2번을 냈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빼더라도 그잖아요. 1월 말에 팔고 재편입의 기준이었는데 그런 기준을 다 뺀다고 할지라도 200%란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그럼 우리가 53만 원에 팔았다고 치면은 그럼 얼마요? 23만 원, 33만 원 수익이야? 그럼 150%, 160%, 160%, 170% 수익을 냈네. 160, 70% 수익 내고 추가 20% 오른 거에 대해서 나 못 견디겠다. 그럼 마인드 컨트롤 안 되면은 결국은 안 돼. 지금부터라도 이런 데서 한번 잘라줘야, 양봉인데 왜 잘라? 꼬리 달릴 때 잘라줘야 내가 이게 수익이 확정이 되는구나. 결국은 만약에 못 팔면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셀트리온 맹신을 해서 가지고 갔던 분들 많죠. 신라전 마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종목군들은 결국 무너져요. 네이버, 카카오 어때요? 그래서 요거를 로그 차트로 보여드립니다. 로그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 차트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그래서 뭐 에코프로도 단기 매매를 했고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기준치를 잡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최저 바닥에서 산 것도 아니지만 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또 우리가 정리한 겸손 떨고 53만 원이죠. 농담이 아니라. 겸손 떨고 53만 원이잖아요. 무슨 뭐 53만 원 위쪽에서 그 기준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요것도 한 줄 더 긋죠 뭐. 뭐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 갖고 계신 분들은 하여간에 축하드리고, 최소 마지노선은 5%입니다. 그리고 장중 3% 또 2% 이렇게 밀리면
일단 차익 실현하세요. 자, 자, 어깨쯤은 될 것 같은데요? 어? 어깨쯤은 될 것 같은데 로그 차트예요. 일반 차트로 보면 저렇게 안 나와요. 로그 차트입니다. 어깨쯤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높게 샀어요. 에이, 그래도. 자, 여기서 샀어요? 어. 그럼 뭐 이 정도면 뭐 흔히 얘기하는 어깨쯤은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저도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제가 휘청되면은 어떻게 하겠어. 요거를 전체적으로 올려드릴게요. 뭐 어차피 이 일반 회원님들도 들으시고 에이 개똥철학 변명하고 있네. 사주지도 못하고 저 바보네. 욕을 하시더라도 혼나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 포트를 잘 대처를 해서 가져가 봅시다. 아이고 LG화학이라도 지금 문자 사인을 추가적으로 냅니다. LG화학 뭐 어제까지 계속 매수가 나갔고 지금 LG화학 나가더라도 이상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또 LG에너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있는데 LG화학 위주에서 지금 변동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73만 3천 원까지 나갔는데 못 다 푸른 부분을 여기다 그냥 집중해서 쏟아버리죠 뭐. 농담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는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LG화학이 주축이 돼서 움직임 준 거예요. 그 시가총액을 한 방에 지금 이쪽에서 뛰어넘긴 흐름이 되는데 얘야 뭐 눌리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내가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LG화학 날라가요. 그리고 라이브방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엄살 떨어져 그렇지 뭐 나빠. 24일 날은 어차피 차익 실현한 날이니까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찌됐건 가지고 있던 물량이고 그리고 공시 내드리고 또 정중앙 선생님 좀 일찍 만약에 파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또 기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떴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55,000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54,600원 있어요. 시간 될 때 저 또 바꿔주시고 날짜별로 포착 가격들 그렇게 해서 뭐 이 수익률들 올려주신 거 뭐 어마어마하죠. 물론 여기서 한 템포 더 가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극대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요 정도로 꾸준히 요 정도로 꾸준히 연말까지만 모아가시면 계좌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걸요. 올해 들어서도 뭐 지금 계좌 수익 상상 초월하지 않아요? 뭐 넘겨도 끝이 없으니까 25일자 볼까요? 25일자에도 뭐 수익들 충분히 내셨으리라 보고 아쉬운 거는 이제 25일날 HD 현대인프라코어 위주에서 12,300원부터 13,000원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잡고 또 13,880원까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 방에 깨져버리니까 그게 이제 많이 버겁고 힘겨운 거이긴 합니다만 검색해서 뭐 LS도 저점에서 잘 떠줬고 그다음 오늘의 기준이죠. 오늘의 기준에서도 약간 여러 많이 놓여오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컨트롤 하자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뭐 둘이 양시장 합쳤고 2,000 종목이 넘게 깨지고 있는데 2,200 종목이 하락인가요? 아유 참 제 입에서 시장이 참 지저분하다라는 표현은 안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컨트롤이 안 돼. 그리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2차전지 좀 많이 일찍 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조왕 선생님 이제 2차전지가 상당폭이 팔려 나갔고 홀딩스하고 DX 정도 남아 있으신데 마찬가지예요.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은 일단 정리하고 또 기회 줄 때 또 사면 된다는 쪽으로. 그리고 과도한 조정 나온 쪽 주력주는 가져간다는 쪽으로. 지금 뭐 계속 수익자로 뭐 계속 올라오셨네요. 뭐 압박님도 올려주시고 또 인천농구 선생님 LG화학도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LG화학에서라도 복수전을 합시다. LG화학이 4월 10일, 11일 날 이틀 동안에 20% 이상 올랐어요.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일 때 하루에 14%였나요? 14% 하루에 4월 11일 날 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지만
14% 올랐죠. 오늘도 뭐 이렇게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포스코 홀딩스가 속된 편으로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볼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야, 이건 뭐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소름 돋는데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가 얘기했었잖아요. 포스코 뒤에 그 BM 얘기할 때에도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야, 이건 미쳤네. 이건 미쳤네. 얘가 얘를 넘겨? 아,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거는 뭐 거품인 거지 사실상. 안 그래요? 어찌됐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92조에 합쳐서 92조고 얘가 41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순이익이 11조고 얘네 둘이 합쳐서는 1조야.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 LG화학이 그나마도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탈환을 했는데, 예? 바이오로직스 넘겨서 5위까지 이제 탈환을 다시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4위인 거죠. 먼저 번에 4위 넘겨서 막 행복하다 막 박수치고 엄청 좋아했는데, 야, 예? 어마어마합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포스코가 2007년도에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오버슈팅 범위는 시장의 끝자락에서의 흐름인 거고, 보고서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 PER, PBR을 갖다 붙여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보고서를 쓴 우리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은 아마도 좀 젊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오버슈팅 나온 기준,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니까. 야, 얘네는 오르는데 왜 다른 쪽은 밀릴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가총액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고 77만 원 넘기면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매수 사인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뭐 2차 전지라 해도 그 100만 주를 써드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LG화학 넣어놨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하이닉스 현대차 미끄러져 버렸고, 하이닉스는 그나마 개장 초에 거래가 터져서 500만 주 나오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확 밀려버린 거고, LG화학은 100만 주를 써드렸는데 지금 이미 이제 45만 주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탄력 받으면 얘 100만 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100만 주가 나온다면은 주가 변동률이 10% 수준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0만 주가 나온다면. 그럼 얘는 부담이 없다는 거야. 윤정도 기준에. 왜? 다른 쪽에 오버슈팅 투자 경고, 단기과일 지정 내고 또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흐름. 근데 얘는 자체적인 펀더멘탈이 일단은 탄탄해요. 화학 쪽 분야와 기초 소재 부분이 물적 분할을 해서 2차 전지 부분이 분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적 부분인데, 실적 어디였어? 실적 25일 무방에 실적이 안 들어와 있죠? 아까 제가 지워버렸나?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 실적 부분인데 잘 보시면 LG화학은요 그나마도 실적이 있는 쪽이에요. 내년에 영업이익 6조까지 보고 있어요. 기초소재에서 원체 얘도 커나가기 때문에. 근데 저 컨센서스조차도 제대로 안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으로만 따지면 얘가 2차 전지에서 1등이어야 돼요. 포스코홀딩스 위에 있어야 돼. 아, 올해 걸로 잡을까? 그럼 100번 양보하자. 그래. 그러면 얘는 5위에 올라와 있는 게 비이성적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단 말이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가치 80%에 대해서 블록들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어마어마하죠. 응? 그러니까 얘는 뭐 문자가 나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력이고 제한적입니다. 부담 요인이.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의 현금화에서 좀 여유로운 현금이 있으시다면 이쪽 기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 주력주들, 뭐 이제는 변동률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나 성우하이텍의 변동률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커서 지금 정신 하나도 못 차리겠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머지 쪽 종목군들의 2%대 조정도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조정이에요. 그죠? 뭐 2차 전지 종목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뭐 0. 몇 프로 1% 움직이던 애들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니까. 근데 냉정함만 좀 가져가고요. 우리가 어느 종목을 봐도 펀더멘털적으로는 객관적인 부분에 충분히 지금 가지고 남아있는 주력주들 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IT,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인프라코어, 동시세미캠, 성화이텍까지 전부 다 펀더멘털적으로 다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 그 중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만 2차전지 분류에 펀더멘털적인 부분 조금 더 검증받아야 되고 수급은 조금 더 역시 검증받아야 된다. 나머지 두 종목 빼고는 전부 검증됐어요. 버겁더라도 가져가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긴데 전체 공개로 합니다.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고 아시겠죠?